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위례 신도시 중흥 S클래스 분양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전용 면적 30평이죠. 전용 면적 30평, 31평 그 정도 되는 전용 면적에 있는 사이즈에 나와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에 나와 있냐면 7억 5,5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즉 그러면 2020년도에 7억 5,500만 원은 그 점수가 8.3인 것입니다. 그럼 이 8.3은 무엇이냐면 우리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아파트는 8번째에 있는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8번째, 이 크기가 8번째 정도 되는 크기를 갖고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지금 신축급에서 어떤 쪽에 나와 있냐면 분양을 했을 때 바로 이 위치죠. 즉 서울에서 역을 타기 좀 어려운 지역에 나와 있고 30평에서 전용 면적 30평에서 그리고 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역이죠. 역을 갖고 있는 수도권 내에서 또 30평대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 또한 광역시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다. 굉장히 이 지역은 비싼 도시다 하는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대로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용 면적 30평에서. 그래서 지금 이곳은 몇 점에 나와 있냐면 8점대에 나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례 신도시 중흥 S클래스가 있는 바로 이곳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곳을 받은 8점대가 또 만족되는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보자고요. 이곳이 위례 신도시인데 위례 신도시 이런 거 앞에 있는 수식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냥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마천역이다. 마천역을 사용하는 곳인데 이곳이 마천역을 사용하는데 마천역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역을 사용하기 힘든 그저 서울에 있는 비역세권 아파트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송파구에서 그곳과 비슷한 곳을 찾아서 본다면 일단 먼저 이게 있죠. 또 위례 신도시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트램이라든 것들 있고 뭐 역에 대한 이곳에 대한 교통의 편의성을 해주겠다는 계획이란 건 갖춰져 있는 도시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관여하지 말고 그저 마천역 주변에 있는 역을 사용하기 힘든 아파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천역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아파트는 이렇게 송파 파크 데일리 1단지 아파트 정도를 본다면 대충 이 지역 송파 마천동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대 아파트 가격이 형성됐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다면 송파 파크 데일리 이곳에 2011년도에 들어왔던 가격을 보시면 2011년도 12년도에 들어왔던 가격을 보시면 3억 6,200, 3억 2,500 그죠? 4억 860 그리고 4억 600 그다음 3억 9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억 9,500 정도면 우리 2011년도에 들어올 수 있었다. 3억 9,500, 3억 9,600 뭐 이렇게 보시면 2011년도에 그 점수는 8.7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당시 때도 이곳은 8점대 8번째 정도에 있었던 그 정도의 금액대로 거래되고 사람들이 손바꿈을 했던 곳이란 거죠. 그래서 송파 데일리 일단 이제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이곳이 그랬다. 여기서 11분 떨어져 있는 바로 이곳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송파 파크 데일리 아파트에서 2011년도에 3억 9,500을 받았던 이게 8.7이었는데 이 8점이었는데 과연 이 아파트가 현재 통화량을 흡수해 주면서 자신의 위치 내대로 들어와 있는가를 보면 현재는 2019년 당시에 우리는 이 아파트는 6억 3천에서 7억 정도 7억 200 이 정도 사이대로 들어와질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는 거죠. 이 정도 사이대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아파트가 7억 3천, 4천 그 정도 레벨대에서 찍혀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보다는 살짝 위로 올라왔다. 한 3천 정도 더 위로 올라왔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 그래서 8.7에서는 잘 통화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잘 따라왔다는 거죠. 통화량 흡수해주면서 매매 가격은 올라가지만 그 기준 점수, 이 평가 점수는 내려가면서 잘 따라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곳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위례 신도시에 있는 중흥 S클래스인데 우리가 이곳 자체를 이렇게 놓고 봐서 우리가 이곳은 25평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 이곳이 30평, 전용 면적 30평인데
이렇게 놓고 본다 했을 때 우리가 7억 5,500에 들어간다면 7억 5,500에 들어간다면 이 지역이 8점대를 있어줬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이 지역에 과거에 있었던 그 점수대로 들어가는 거죠. 과거에도 있었던 점수대, 과거에도 이곳에 사람들이 모였던 그 점수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것은 굉장히 분양가가 괜찮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를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왜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는가?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서울 아파트는 그렇게 희소해서 끝없이 올라가는가? 라는 점을 우리가 좀 파고들어 보자는 거죠. 그럼 그걸 파고들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지역은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위례 신도시죠. 그럼 위례 신도시는 사업기간 200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즉 2008년도부터 시작된 신도시란 거예요. 2008년도부터 시작된 신도시다. 그리고 그런 신도시에 나와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전용면적 25평에서 우리가 저층에서 얼마에 나냐? 15억 호가를 부르고 있는 거죠. 15억 호가를 부르고 있다. 그러면 위례 신도시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2018년도 이전에 바로 이런 이쪽들, 즉 위례 신도시의 위편에 있던 그 송파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래서 보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있죠.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중학교도 있는 가락쌍용 1차 아파트를 볼 거예요. 가락쌍용 1차 아파트는 과연 2008년 이전에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건 가락쌍용 1차 아파트의 전용면적 25평을 보면 2007년에 이곳에 들어왔던 사람들, 이곳에 들어와셨던 분들의 가격대를 보면 6억 5천도 있고 6억 1,500도 있고 5억 9천도 있고 6억 4천도 있고 7억대도 있다가 6억 1,200,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6억 2,500 정도가 이 정도 금액대에서 들어올 수 있었다. 이곳 자체를 2007년도나 2008년도 이 금액대 6억 2,500, 6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그렇다면 그 점수는 2007년도에 그 점수는 17점이라는 거예요. 즉 아파트가 있다면 17번째에 있었던 아파트다. 6억 2,500을 들어온 게 가락쌍용 1차가.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과연 서울 아파트가 정말로 희소하고 정말로 수요보다 공급이 딸리고 너무너무 희소한 곳인가를 본다면 2007년도에 금액대가 얼마였냐면 6억 2,500. 그렇죠. 우리가 2007년도에 6억 2,500, 6억 5천 했던 그 아파트가 2014년대에 봤을 때 그 금액대를 보면 5억 700, 5억 1천, 5억 7천, 5억 5천, 5억 5천, 5억 3,500. 즉 우리는 7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과연 상승했는가? 정말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정말로 희소했는가? 라는 점에서 의문을 생기는 거죠. 의문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9년도의 가격은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면 2007년도에 6억 2,500은 17점이었고 그러면 이 금액이 앞으로 통화량을 그 기간 동안 우리가 12년 정도 통화량을 흡수해주면서 따라왔다면 이 위치 내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0억, 12억 그 사이대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 찍혀 있는 금액들, 그 2020년에 찍혀 있는 금액들을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17점에서 통화량 흡수해 주는 거죠. 즉 송파구에서 역을 2개 이용할 수 있는 이 가락쌍용이라는 곳은 지난 12년 동안 17점에 있었다면 통화량을 흡수해 주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2007년도부터 2014년도에 안 간 적도 있다는 거예요. 즉 희소하냐 아냐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곳이 17점에 있다면 앞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동시에 안 올라갈 수도 있다. 대한민국 경제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자산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위례 신도시는 지금 얼마를 달라 하냐면 저층에서 15억을 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16.5라는 거예요. 즉 16번째 위치에 내에 있다. 그럼 17, 16. 즉 과거 우리가 송파 가락 쪽에서 봤던 그것과 지금 위례 신도시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거죠. 동일한 위치 내에서 동일한 사람들을 또 불러들인 거예요. 여긴 16번째다 라는 거죠. 여긴 17번째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는 이곳이기 때문에 S클래스 이곳이기 때문에 중흥S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이 8점에 나와 있는데 마천역 주변으로 해서 이곳이 8점을 받았던 곳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위례 신도시도 과거에 이 계룡역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17, 16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것도 16, 17에 달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어떤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달라진 것만 있다면 통화량이 달라지고 지금의 경제 환경이 달라져 있었겠죠. 그러면 그 경제 환경이 달라져 있는 걸 우리는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2014년 동안 이렇게 힘들어 했었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을 지나치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폭등이 일어난 거죠. 폭등이 일어났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다시 아래로 뚝 떨어졌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2007년부터 2014년 그때까지 3년까지 14, 13년까지는 우리는 거주적 목적으로 본 거죠. 투자적 목적이 아니라 거주적 목적으로 보고 있었고 그게 2014년부터 투자적 목적으로 가고 있다가 이제 다시 거주적 목적으로 들어오는 초입구에 들어간 거예요. 거주적 목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왜 올랐느냐 한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답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답을 내야죠.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2009년도에 우리는 19,000달러 정도를 버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2018년도에 됐을 때 우리 33,000달러를 버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노또라는 거는 사실상 무엇이냐면 아파트가 노또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성장을 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대학교에 다니고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물건을 나르고 하면서 받았던 그 돈은 우리가 2009년도에 대학에 졸업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2018년이 됐을 때 난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린 뒤를 돌아보면 말하죠. 아, 내가 돈을 꽤 많이 벌고 있구나 그때보다 라는 걸 우리는 언제 느끼기 시작하냐면 2014년도부터 느끼게 된 거예요. 그 느낌이 지금까지 폭발적으로 자산 가치를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3만 달러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 라는 거죠.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위례 신도시에 지금 8.3, 7억 5,500에 나온 이 분양가는 8.3으로 그곳 위례 신도시 마천역 그 주변에 나왔던 그 아파트들은 한 8.3에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다. 그리고 위례 신도시도 지금 과거에 송파가 달라했던 그 금액을 달라하고 있다. 그래, 그것도 맞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그 옛날에는 1만 달러 국가에 있던 시민이었지만 이젠 3만 달러 국가에 된 시민이 됐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선진국 시민이라고 하지 않을 사람들이 없는 거죠. 세계에. 충분히 우린 그런 위치에 도달했고 그러한 산업들을 갖고 있게 된 거예요. 문제는 지금 시작하는 7억 5,500에 8.3이라는 이 점수가 앞으로 매매 가격을 상승시켜 주려면 우리가 과거에 1만 달러 국가에서 1만 9천 달러고 해서 3만 4천, 3만 5천 달러 국가가 됐던 것처럼 똑같이 10년 동안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3만 4천 달러 국가를 4만 5천 달러, 4만 8천 달러 국가로 만들어줘야 돼요. 즉 지금 현재 4만 5천, 4만 8천을 받고 있는 나라인 독일 정도 수준으로 모든 산업이 다 옮겨가 버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독일을 바라보고 있거나 다른 전 세계인들이 독일을 바라보고 있는 그 느낌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2030년이 됐을 때 대한민국을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위치에 도달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냐 못하냐가 이곳이 노또가 되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면서 분양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례 신도시 중흥 S클래스 분양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